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지하도상가 양도, 양수 및 재임대가 금지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와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임차인과 전차인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특례를 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과연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앞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이승욱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기자 일단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 내용 뭐 핵심을 비롯해서 좀 살펴볼까요? 예, 뭐 핵심은 일단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던 인천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 그러니까 사용수익 허가권을 다른 사람과 사고팔 수 있는 그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용수익 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하는 그러니까 전대계약 같은 것들을 다 금지하는 내용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특례조항 부분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특례조항은 인천시로부터 점포를 사용수익 허가권을 받은 이제 임차인과 그 임차인과 재임차 계약을 맺고 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재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재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인천시가 그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 허가권을 그 재임차인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준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임차인이 직접 인천시로부터 점포를 빌려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전대계약이 불법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용수익 허가권을 받은 이제 임차인이 재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점포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을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임차인과 재임차 계약을 해서 점포를 운영했던 재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임차인은 점포를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임차인에게 인천시가 빈 점포를 이제 할당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빈 점포는 그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재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재임차인들이 그 재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지명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두 번째 특례 조항의 규정이고요.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자 했음에도 재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 재임차 문제, 불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인 재임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운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재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됐을 때, 재임차인은 그 기존 불법 공유재산인 재임차 계약에 따라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허가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점포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면 인천시가 다시 그 점포를 받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인천시가 다시 그 임차인, 자기가 이제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했었던 임차인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권을 다시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들 세 가지 경우들 모두 임차인의 점포 사용수익 허가권은 처음은 이제 5년이고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제 상황과 경우의 수들이 좀 복잡하게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아직도 저는 불안전성이 좀 엿보이거든요. 이게 적절한 조례안으로 좀 봐야 할까요? 뭐 임차인들, 전차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상당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 최선의 결과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뭐 차선책을 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개정안의 골자는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둘 중에 한 명은 나가라, 가게를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 이제 2월부터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따라서 뭐 양수, 양도, 전대가 금지에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들은 뭐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작년 10월에 대법원 이제 판결이 있게 되면서 이 확정 판결에 따라서 전차인들도 지금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장 가게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입는 피해는 뭐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입장에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달리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뭐 차선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인천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방법이라 하여 특례라는 방법을 좀 동원했는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좀 5년으로 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뭐 합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앞서 특례 조항에 대해서 1, 2, 3항 네. 얘기를 다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 틀림없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례 예.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인천시가 조례로 전대를 허용했다가 이제 와서 임차인들에게 지금 직접 장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가를 반납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인천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수양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뭐 수천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 자산을 하루아침에 뭐 날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장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말 그대로 지금 불법 상태라는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 있어서는 더 이상 인천시가 손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법상으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특례 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임차인들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의회 상정하기 전에 1월에 입법 예고를 미리 했었죠. 그간에 좀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을 텐데 좀 반영이 된 거로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법 예고를 했을 때의 경우에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특례 조항 그리고 두 번째 특례 조항이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특례 조항은 입법 예고 됐었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당초 시는 뭐 임차인과 재임차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재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도록 이제 합의가 됐을 경우,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재임차인은 쫓겨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입법 예고했었던 개정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임차인과 재임차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임차인이 계속 그 기존 점포에서 운영을 강행했을 때 임차인에 대한 뭐 대비책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세 번째 특례 조항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시는 재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선언하면 이제 기존 상가에서 내몰리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뭐 비어 있는 점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명 경쟁 방식으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점포에서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단골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손님들한테 내 가게가 여기 있다 이런 것들이 인식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이번 세 번째 특례 조항을 만들면서 새로 신설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불만은 뭐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같아요. 반발하고 있죠. 예, 임차인들은 개정안의 내용이 임차인 보호나 보상 방안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비대위는 14일 오전 이제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임차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애초에 시 조례가 상위법 위반 내용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동안 개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계속 이제 양도양수나 이런 재임차 같은 것들을 승인해 왔었고, 그 피해는 가장 최근에 이제 지하도상가 점포를 이제 사용식 허가를 받은 자신들이 보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계속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계속 해왔던 주장들을 보면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용수익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안, 그리고 재임차를 허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 모두 허용해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내용이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것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인천시한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뭐 조례 개정을 하고 이번에 인천시에도 상정을 했지만 인천시 비대위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일단 인천시는 이 같은 입장이 뭐 올해 뭔가 정비돼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한 3년 전에도 이런 원론적인 입장은 고수를 했었고, 그 사이에 지역사회에서 뭐 상생협의체 과정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간의 어떤 노력들이 큰 의미가 없게 된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천시가 위법조례를 만들고 그걸 방치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결국
종전대로 뭐 양수, 양도 뭐 전대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투자했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생협의를 통해서 이 간격을 줄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불법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수양도 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또 소위 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를 지금 어쨌거나 뭐 인천시가 잘못했든 뭐했든 간에 현재 불법 상태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법 원칙상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천시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인천시가 관련 공무원들이 보상을 해준다. 그 보상해준 공무원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상생협의체든 뭘 예. 간에 이 해법을 만들기가 근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상생협의를 통해서 그런 간격을 줄이고 합의안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었지만은 워낙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처음부터 애초에 무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승우 기자도 좀 인천시가 노력을 좀 부족하게 했다고 보세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뭐 저는 그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왔는데 인천시는 위법한 조례를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했을 때 자신들이 기존 조례를 믿고 투자한 금액들을 회수하지 못하는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입장을 협상을 통해서 좁힌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생협의체가 꾸려지고 여러 번 회의가 열렸음에도 예. 그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협상 시간을 또 무제한으로 끌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다음에 인천시가 이 지적사항들을 이행하는지 감사원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 부칙에 담았던 유예기간은 계속 다가왔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통과시켰지만 이 조례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갈등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과거에 잘못된 조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립이고 갈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인들은 일단 이 제도에 처음 기인했던 이 상황에 좀 시점을 좀 과거로 흘러 올라가서 예. 공무원들이 결국 2002년에 불법 조례를 용인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냐 처벌해야 된다. 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뭐 비대위 측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비대위 측에서는 2002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양수, 양도, 전대를 예. 가능하게 했던 해당 공무원들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예. 공무원을 처벌해야 된다. 이 주장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못된 행정, 시민들에게 피해 준 공무원을 뭐 처벌해라.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가장 큰 책임은 2002년에 그 조례를 만든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현재 뭐 재직하고 있느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20년 전 일이기 예. 때문에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정책적 과오,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체계다 보니까 사실상 예. 법적 책임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불법 위법 상태를 방기한 네. 책임, 직무유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징계라든지 뭐 책임을 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설령 일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당장 뭐 불법행위에 대한 뭐 법적 책임보다는 뭐 행정적 책임을 지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대위 측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비대위 측에서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뭐 인천시나 뭐 혹은 뭐 정부까지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비대위 쪽에서는 당시 집회를 열었을 때 그런 예.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장을 했는데 10분만 아니라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 예.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동영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게 인천시는 공유재산법이 제정된 뒤에도 불법적인 부분들을 개정하려는 시도들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꾸질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천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대위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대로 하더라도 비대위 네. 쪽에서 충분히 민사소송이나 아니면은 뭐 직무유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천시에서 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발생했었던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하면은 감사원에서도 당시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낼 때 너네가 조례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인천시가 왜 그걸 개정하지 않았는지 공무원들을 좀 징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인천시에 내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소송에서 내용을 보면 일단 그 긴 세월 동안 뭐 상인들만 끌어온 게 아니라 행정이 함께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의 어떤 그 보상 차원에서 시의 어떤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의 보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보상이 지금 안 되는 법 체계라고 일단 말씀을 예. 드렸고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예.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을 좀 비대위 측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종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민차인의 경우는 그동안 유효 적법한 조례에 의해서 예. 양수 양도 전대를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야 미안한데 그동안 우리가 법을 잘 몰랐어, 잘못했어, 이제 그냥 나가. 예. 직접 운영하든지 그냥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반 사인 간의 거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예.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문제를 이제 지자체가 지금 관여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은 지자체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로 해당 전용되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닌 민사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민사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가 현행법에 따라서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때문에 마냥 인천시가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책임은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민사소송에서 예.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거라고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행위를 방기할 예. 수 없는 인천시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불법 행위가 얼마큼 덜하냐 최소한 시키냐에 따라서 과실상계 비율로 어느 정도 책임을 예. 서로 나누어서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법정 소송에서 예. 내 책임이 불법 책임이 별로 없다. 저쪽이 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저쪽이 더 과실이 많고 내가 더 배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법적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년 전에 이제 시의회가 인천시의 이런 방향의 입장을 좀 제동을 걸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쉽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의회에서는 이번 인천시가 올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번에 의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면서 상임위도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그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하도 상가조례 문제가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지하도 상가조례가 그동안에 잘못된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대법원에 예. 무효 판결도 받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전철을 다시 한번 밟지 말자라는 식의 시의원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인천시의 주류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마 인천시의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이번에 인천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두 번 보류하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바로 대집행에 예. 들어가게 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차인들 모두 나가야 되고요. 예. 결국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경위에서 이런 현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 물어보니까 상경위 위원들 대부분 이런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는 통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례 규정 중에서 부칙으로 지금 6월 30일까지 지금 이 특례 규정 적용이 돼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특례 규정을 보완을 시켜서 한 3개월 연장하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특례 규정을 좀 연장한다든지 그리고 앞서 특례 규정에서 특정 호시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하도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례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차인이 자신의 임차인 아닌 다른 점포의 임차인들과 일항을 적용시켜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지명경쟁 방식으로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자기가 운영하는 점포는 아니겠지만 바로 옆에든 그 옆에 점포든 그 임차인과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지명경쟁 방식 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도 상임위 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이번 조례를 통과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의회에 상정되고 논의되는 과정도 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